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김근혜님, 블렌더님, 소니아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이번에 수익 본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올해에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BNKU를 전량 익절했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결국 85% 정도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요. 다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며칠 전부터 들어간 화이자도 어제 좋게 상승을 해주면서 벌써 다들 5% 정도 수익권이실 텐데요. 화이자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추매를 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요. 어제는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좋지 않게 끝났죠. 안 좋은 뉴스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우선은 프리장에서부터 유가며 천연가스며 에너지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유가가 급격히 뛰면 아무래도 인플레에 좋지 않으니까 채권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이렇게 에너지 가격들이 폭등을 했냐? 지금 홍해에서 얼마 전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이 막 분탕질을 치고 하면서 공급망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함대가 적극적으로 방어에 들어가면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란의 개입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참고로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후티 반군의 선박 3척을 파괴시켜 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선 또 자기들 자존심도 상하고 열받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봐주고 있는 애들인데 저렇게 때린단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이란이 홍해에 군함을 보내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공급망 문제가 더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며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갈수록 유가가 확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덕분에 채권 금리도 좀 진정이 되고, 이렇게 갑자기 유가가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한 이유에 대해선 확실하게 말해주는 월가의 분석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란이 자기들 체면도 있고 해서 홍해에 군함을 보내기로는 했지만 설마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냐? 이게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미국이랑 싸워봤자 지들만 망하고 끝나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겠는데? 그냥 하나의 쇼라고 볼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란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지도 않는 걸 보니까 별일 없겠지 뭐 하면서 유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가격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꽤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에 타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많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채가 국채보다는 이자율이 더 좋잖아요. 물론 안정성은 국채보다 떨어지지만, 그래서 회사채를 매수하고자 기존의 국채 보유자들이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제가 어제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실시간 채권의 하락 이유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최근 발생한 일본의 지진 때문입니다. 보통 일본의 보험사들은 평소에는 딱히 큰돈 나갈 일이 없으니까 달러나 미국채 같은 외화 자산으로 자산 운용을 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그제서야 외화 자산을 팔고 엔화를 매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미국채의 하락에 기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작년 말에 너무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매도세가 나온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 정도가 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끼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주식은 더 많이 빠졌죠. 특히 나스닥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요. 채권이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이지만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뉴스들이 더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가 크게 빠졌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요.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ASML이 중국에 수출하기로 되어 있던 DUV 노광 장비 세대에 대한 수출이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EUV 장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었는데 DUV 장비까지 제재가 들어간다는 소식에 ASML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이런 소식들이 사실 ASML이라는 기업 하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올해에도 더 치열해지겠구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더 심해지겠구나 라는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어제 반도체 섹터는 대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 바클레이즈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투자 등급을 낮추는 보고서까지 낸 거예요. 이번 애플의 아이폰 15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가뜩이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애플 입장에선 안 좋은데 저렇게 등급 하향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애플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기에 제조업 PMI가 여전히 50을 밑도는 수치가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 증시의 하락에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새해 첫 거래일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한 김에 작년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었지만 양도세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하고 있던 물량들이 어제 좀 터졌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장이 워낙 좋았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수익을 많이 거뒀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수익 실현 다 하진 말고 이 정도 물량은 내년으로 미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물량들이 어제 쏟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소식 잠깐 전해드리자면요.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 수치가 발표됐는데요. 4분기에 48만 4,507대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자체 목표치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8%가 늘어난
181만 대를 인도하면서 역시나 목표치였던 180만 대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나름 괜찮은 소식이었는데 어제 테슬라 주가 보면 그냥 보합에서 끝났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면요. 중국의 비아디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번 4분기에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테슬라의 중국 내 입지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별다른 힘을 못 받고 그냥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